안녕하세요. 서울서 파는 이순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이어트 강의를 할 건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말고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강의가 아닐까 싶고, 또 이제 여름이라 옷이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깎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워낙에 잘 먹고 술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평생을 다이어트와 씨름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특히 저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 바디키 프로그램을 만나서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고 아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저의 최고의 사업의 아이템이기도 하고, 정말 전에 정말 뭐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무슨 카복시 주사도 맞아보고 정말 별의별 거 다 하고 운동으로도 살을 빼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요요가 많이 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이번에 브론즈 다이어트를 작년에 2차례를 제가 실행을 하면서 지금도 몸무게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또 굉장히 신경 쓴 건 아니지만 다시 다른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요요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걸 제가 몸으로 느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저희는 5기까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보통 비만의 원인은 사실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량이 더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도 활동량이 줄었지만 저도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저하게 활동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섭취에 변화가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열량도 높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엔 집에 있으면 집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민을 많이 이용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간식을 많이 먹게 되고 외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경우에도 비만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렙틴 호르몬이나 그렐린 호르몬 같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에 이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비만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정말 받고 잘 푸셔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 받고 돌았으면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좀 단순한 게 그래도 비만의 원인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특히 복부 지방이라든가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유난히 많이 나온다, 다른 데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온다 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만이 되면 또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살이 찌면 코 속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증에 걸리고, 정말 음식을 씹다가 내 살을 자꾸 씹는다. 그럼 살이 많이 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 고도 비만율 추이가 정말 급속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무슨 비만이야 하지만 인바디 체크를 해보면 마른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량은 굉장히 적고 체지방량이 높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내면을 봤을 때 고도 비만의 환자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마른 비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레몬 딕토스 다이어트다, 뭐 황제 다이어트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를 창시하셨던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걸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듯이,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무슨 혈당 지수 다이어트라든가 뭐 바나나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자몽 오렌지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네트롤이라는 그런 제품이 나왔지만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네트롤이란 그 성분 자체가 체지방을 감소하는 특허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그런 제품이 출시된 것 같고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구석기 다이어트라 해서 원시인처럼 먹고 움직이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처럼 먹고 원시인처럼 사냥을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다이어트는 잘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일 1식 다이어트. 이거는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24시간을 단식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간헐적 단식도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땐 부산까지 가지만 살 뺄 때 집 앞도 안 나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을 보면 배부른 영양실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전체적인 영양이 부족한 영양 결핍이 있었다면
지금 한쪽으로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한다든가 지방을 과잉 섭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쪽의 영양에 편중해 있다 보니까 배부른 영양실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성인병이 굉장히 많죠. 비만, 당뇨, 고혈압, 암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영양 과잉 상태가 되면 이런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다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식이섬유 같은 부분이 지방을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살이 찌게 되면 무조건 굶거든요. 굶게 되면 몸무게는 줄 수 있지만 굶기 시작하면 일단 근육이 빠지게 되거든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는데 계속 굶을 수가 없으니까 또 먹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열량 소비가 줄어들어서 또 체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럼 다시 다이어트 실패하고 근육이 빠진 부분에 근육이 차면 좋겠지만 다시 체지방이 계속 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이어트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바디 체크를 해보면 제가 50대에 비하면 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찌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저희 딸도 저한테 제가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다른 사람 그렇게 먹으면 거의 이국주가 될 텐데 엄마는 그거에 비하면 좀 덜 찐다고 하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제가 14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들이 1100에서 1200이 평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히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전 단백질을 좀 많이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기초대사량이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는 보통 그렇죠. 운동을 하고 영양을 골고루 해서 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한다면 정말 훌륭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사실 그렇거든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그러면은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다 빠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져. 그래 예전에는 조금만 며칠만 굶어도 살이 빠지던 게 지금은 살들이 미동을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잘 찌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이 찌고 싶어서 너무나 그게 소원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전생에 나를 구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식이라든가 폭식,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는 비만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일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비만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체중 조절 시스템에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호르몬은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든가 렙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체온도 36.5도를 유지하려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체중과 체지방도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르몬의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딱 내 키와 내 정상적인 체중에서 그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 그 포인트에 자꾸 내 몸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식욕이 땡기고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체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욕 조절해주는 호르몬 렙틴이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적게 먹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면 렙틴은 우리 몸속의 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이제 그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그 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당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우리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포막에는 인슐린, 제가 잠시만 생각이 안 나서
인슐린 수용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지방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결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에 이제 제대로 포도당이 저장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우리 세포는 배고프다라고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되고 혈액 속에는 당이 계속 많이 떠다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인슐린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계속 인슐린 많이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면 우리 지방은 사용하지 않게 돼요. 인슐린이 우리가 당을 다 쓰고 그다음에 당이 다 쓰고 없어지면 그때 돼서 인슐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가 나와서 지방이 일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지방을 쓰는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절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기전이 되는 거고요. 렙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딱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과식을 했어. 지방이 쌓이는구나 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뇌에다가 딱 렙틴 호르몬이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제는 지방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입맛이 약간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우리가 세트 포인트를 맞추려고 다시 우리 몸은 계속 일을 해서 다시 지방이 쌓인 거를 다시 소진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호르몬 밸런스가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지방을 자꾸 아끼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조직이 아무리 늘어나도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도 뇌 시상하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방을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이어트가 성공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렙틴 수치가 낮은 걸 보니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구나.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계속 먹어야 되겠다고 내 몸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에너지가 없어. 그리고 계속 식욕이 당겨 하면 나는 렙틴 저항성이 이미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시작은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실 술, 담배보다도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일단은 과로와 수면 상태, 뭐 만성 피로,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활동량 이런 것들이 비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세요? 모두들 단 게 땡긴다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맛있는 달달한 빵이 생각이 나고 떡을 많이 먹는 분들도 있고 초콜릿을 많이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은 계속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나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설탕이나 흰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정말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는 굉장히 큰 아주 안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되는데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말 그런 것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인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나쁜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흰 설탕이라든가 하얀 밀가루, 정말 하얀 밀가루 너무 맛있잖아요.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탕 범벅된 뭐 핫도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셨을 때 렙틴 저항성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도 렙틴 저항성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둘은 거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렙틴 저항성을 갖게 되고 렙틴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미만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처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잠은 자지만 수면의 깊이가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 있으면 바로 앉고 싶잖아요. 지금도 다들 앉아 계시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앉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고 그다음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나 밤에 먹는 건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밤에 먹는 야식 그리고 합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고 체지방을 아끼는 몸이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쓰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 자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자주 해본 적이 있다. 칼로리를 굉장히 따져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칼로리는 사실상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몸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런 거지 칼로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다이어트가 처음엔 잘 됐는데 이제는 반복적으로 했는데 예전처럼 잘 빠지지 않는다. 먹어도 배고프다. 아니면 무기력하고 탄수화물과 단단류를 찾는다 하면 나는 렙틴 저항성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에서 정제 탄수화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거는 일단 흰 설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촌지간이 액상과당. 여기 설탕은 안 들어있지만 뒤에 보시면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제 가공된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그리고 습관처럼 먹는 과당이나 과일 섭취. 그걸 과일 섭취하게 되면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일으키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일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약이 되겠지만 이렇게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과일도 독이 되기 때문에 과일도 내가 저항성이 있다 그러면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만한 사람들은 지방대사가 꺼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꼭 있는 거고 그리고 생체 리듬 깨지게 되면 반드시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수면 각성 주기와 단식 섭식 주기가 있는데 이런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가 이제 비만이 이제 초래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쁜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먹게 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먹게 되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그럼 그것들이 과도하게 나온 것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럼 지방간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꼭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도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복부 비만은 기본적으로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술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정말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술을 전혀 먹지도 않는데 지방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과 복부 비만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짝꿍이 렙틴 저항성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이 또 의욕이 없어지고 계속 나태해지면서 식욕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로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를 다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8주도 해보고 9주도 해보고 9주 플러스 6개월도 해봤지만 이제 이렇게 내 몸의 밸런스가 깬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데 3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길지 않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쉽기 때문에 또 잠깐 한 달 쉬었다 또 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돼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다이어트면 한 번 하고 나서 당분간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이걸 시행했을 때 3주를 하고 한 달 정도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달을 시행을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저는 근육의 소실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6kg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브론즈 다이어트를 굉장히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대신에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근육 소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지방 대사를 켜는 동안 근육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 몸무게 1kg당 0.8g에서 1k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면 내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 정도로 섭취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하면은 보통 저희가 그 단백질 스푼이 한 스푼이 12.5g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계산해서 본인의 몸무게는 본인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맞는 양을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이 여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탄수화물도 제한하고 설탕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단식도 들어있고요. 운동도 들어있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3주지만 굉장히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지방 대사를 굉장히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째 한 번, 주 3회째 2번의 단식 시간이 있는데 24시간 단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살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밤에 새벽에 너무 늦게 잠이 든 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다음 날 체지방을 재보면 체지방이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맞춰주시고요. 하루에 최하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주 다이어트 동안에는 내가 정말 새벽에 잠드는 습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12시 이전에 주무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밤 12시에서 4시에는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에 4회 정도 30분씩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운동을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헬스클럽에서 하는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에 근육의 질을 바꿔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사이에 낀 그 지방을 제거해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근육을 키우는 거랑은 완전히 근육의 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지 요요가 안 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주 4회를 굉장히 많이 지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2분을 그냥 걷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이 심장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1층부터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면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일을 했을 때는 15층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으면 가슴을 부여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숨고르기 다시 정상 맥박에 올라면 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회에서 30분 동안 7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30분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셨을 때 하루 종일 내 몸은 계속 에너지를 쓰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면 내가 정말 근육의 질이 달라지고 근육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15층까지 갔을 때 죽을 것 같더니 17층도 걷더니 갈 수 있는 게 됐고요. 그래서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칸씩 마구마구 뛰어 올라가면 18층까지 제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3세트에서 7세트까지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규칙적으로 주 4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 1회 소용없고요. 주 2회 소용없고 주 3회 소용없고 주 4회를 하셔야 되고 주 7회를 하신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4회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행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강도 운동을 하고 몸을 좀 이렇게 딱 에너지를 부스터 시킨 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도 없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천식 환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벽을 보여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방 대사를 켜는 브론즈 다이어트에 또 중요한 거는 영양제로 지방 대사를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이런 미량 영양소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식탐이 심하다, 그럼 영양소를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식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화사님하고 저하고 음식점을 가면 항상 3개씩 시켜요. 그리고 저는 면을 먹으면 항상 곱빼기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곱빼기 먹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곱빼기를 먹고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많이 먹는 요즘에는 조금 더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그래서 이 3주 다이어트 중에 들어가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제품과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빠르게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프로바이오티스 유산균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또 비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C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죠. 지방을 태우는데.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복합체인 제품을 드시는 게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다면 비타민 D의 고함량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 여자들은 93%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큐엔자임, Q10, 강력한 항산화제를 또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코엔자임 Q10이 몸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드셔주시는 게 좋고 우리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더블엑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비타민 그리고 식물 영양소 19가지가 들어있는 완벽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 개선해 주시는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저는 세몬 오메가3를 권장해 드리고 오메가3 밸런스보다는 세몬 오메가3를 훨씬 더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기간에는 그걸 드시더라도 세몬 오메가3로 바꿔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밸런스 위드인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아스로라C. 아스로라C는 사실 비타민 C는 정말 하는 역할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만 계속 연구하셨던 이광재 교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루에 1000ml의 비타민 C를 먹으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럴 정도로 비타민 C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과하게 드셔도 나가는 순간까지 우리 방광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쓰임새가 굉장히 많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체는 저희 칼맥디라는 제품이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같이 모여 있어요. 흡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는 복합체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비타민 D,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코큐텐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드시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주차에는 3일 동안에 이 3일이 참 고비거든요. 3일 동안에 전혀 탄수화물 드시지 않고 탄수화물을 100% 제한을 하게 되고요. 하루에 4번 프로틴, 단백질만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제한을 해야 렙틴 저항성을 빨리 꺼진 지방 대사를 빨리 킬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4번 단백질 쉐이크를 드는데요.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항상 규칙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드시는 게 아니라 9시, 12시, 중간에 간식 시간 3시, 그 다음 6시 이렇게 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1에서 3일 동안은 영양제도 제한이 되는데 여기에는 장 해독과 생체 리듬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균만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무게에 훨씬 더 많은 1.2에서 1.5g을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 빠르게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시면 되는데 이때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두통이 심하게 온다던가 아니면 메스꺼움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고 내 몸이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 몸이 지방을 쓰지 않은 지 오래됐구나. 지방 대사가 꺼진 지 오래됐구나. 그만큼 오래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딱 4일째 점심에 저탄수화물식을 드시자마자 모든 증상은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신 분일수록 저항성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미치게 힘들 경우에는 한 알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너무 허기가 지시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녹황색 채소, 오이, 두부나 연두부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 허브티 정도는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에 사실 하루에 4번 프로틴을 먹으면요. 웬만하면 허기가 지지 않아요. 그래도 허기가 진다는 건 정말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씹는 게 너무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채소를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 4일부터 7일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 단백질 쉐이크는 하루에 3번을 드시는데요. 아침 9시에 드시고 또 점심에는 저탄수화물 쉐이크를 드시고 그 다음에 3시에 단식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고 저녁에 또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때는 현미 잡곡밥은 2분의 1 공기가 허용이 되고요. 탄수화물 허용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흰쌀밥은 3분의 1 공기. 공기 사이즈 아시죠? 대접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공기 사이즈로 2분의 1 공기가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미밥을 먹는 습관이 돼서 지금도 현미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일반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4일차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 비타민제와
모든 영양제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통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무기력함 그런 것들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점심을 드시면 사라지시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용식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다이어트들은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지만 1주차에 4일에서 7일 동안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탕 완벽하게 제한이 되고요. 탄수화물 저탄수화물식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 제한이 됩니다. 저염 간장만 허용이 되는데 약간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염 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바로 뒷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3주차는 간헐적 단식이 포함됐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고 지방을 쓰도록 차차 몸이 바뀌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2주차에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4일과 7일처럼 아침 9시에 단백질을 드시고 점심에는 저탄수화물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3시에 간식으로 단백질을 드시고 저녁에는 프로틴 대신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고 귀찮다 하시면 근데 쉐이크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말 나는 의지가 좋아. 그래서 첫 주차부터 고강도 인터벌 운동 하시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첫 주차는 그만큼 의욕이 사라져요. 일단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주 2회부터는 꼭 하셔야 돼요. 주 4회 30분 고강도 인터벌 운동 하시면 물론 운동을 안 하신 분도 똑같이 지방이 빠지긴 하지만 그 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 거랑 안 하신 건 완전히 차이가 있고요. 간헐적 단식은 1회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3주차에도 마찬가지고 3주차에는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만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9시에 프로틴을 드시고 점심에 저탄수화물식을 드시고 3시에 간식으로 또 단백질을 드시고 저녁에 단백질 위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밖에 있는 경우에는 구운 달걀을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구운 달걀도 먹고 그걸로 성이 안 차면 플랜 요거트 500ml짜리 하나 사다 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기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해서 인증샷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고 같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주차의 특징은 간헐적 단식이 2회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단식이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굶는 거면 스트레스 받을 건데 오늘 하루 굶고 내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 단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식에 있고 저탄수화물식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해서 정말 단식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하시는 식단을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2주차 1회, 3주차에서 2회 실시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일상 업무나 활동 지장을 준다면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 4끼 스케줄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단식 기간에. 그런 분들은 단식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루 4끼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허브티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허브티보다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물도 질이 좋은 이스프링 물을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그 하고 나서도 이게 심장이 빨리 이렇게 진정이 잘 안 돼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주를 2번 했을 때 정말 근력이 1도 빠지지 않고 체지방만 쏙 빠지는 그런 몸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이 됐던 건 이 운동의 효과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허용식품이 2주차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커피 중독이 있으신 분은 커피를 너무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2주차부터는 허용이 되지만 오전 중에 한 잔 정도만 허용이 되고요. 드시지 않으면 물론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정말 못 참겠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 잔을 허용해 드리는 거고 견과류도 한 줌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바나나나 고구마도 허용이 되지만 운동을 안 하시면 드시면 안 되겠죠. 고강도 운동을 한 날은 1개 정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똑같이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방울토마토, 토마토도 드실 수 있고 단호박이라든가 밤도 허용이 됩니다. 3주차는 드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 와사비를 좋아하는데 그 튜브로 된 걸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간이 약하면 무조건 그냥 그 간으로 먹었던 거야. 그래서 수육에도 짜서 먹고 생선에도 짜서 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즐겁게 했던 다이어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염 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샐러드에도 잘 어울리고 수육에도 잘 어울리고 생선에도 잘 어울리고 이게 제가 먹은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리면 이렇게 먹고도 살이 빠져요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아낌없이 정말 저는 음식에 진심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음 점심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라는 걸 항상 궁리하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염 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 양조간장 1 그리고 발효식초, 그냥 식초 말고 이왕이면 마트에 가시면 발효식초가 있거든요. 발효식초 2, 물 3 비율로 하시고 양파와 마늘은 되도록 다져서 굉장히 많이 넣으시면 얘는 그냥 금방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숙성이 되면 숙성이 될수록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미리 3, 4일 전에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이 저염 간장은 다이어트 아닐 때도 평상시에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주가 끝나고 나니까 모든 그냥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간이 굉장히 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이 이미 거기에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맨 밑에 보면 김밥이거든요. 키토 김밥이라고 그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거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아 사장님이 여기에 전혀 밥이 들어있지 않은 계란이 반, 그 다음에 오징어에다가 저염 간장으로 약간 간을 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고요. 지금 시중에서 김밥집에 가면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키토 김밥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면 키토 김밥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가게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못 먹는 1, 2주차에는 빼고 먹고 콘, 옥수수 콘 같은 거에도 빼고 먹고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식품은 빼고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샐러드에서 주는 소스는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너무 밍밍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염 간장도 싸고 다녔습니다. 싸고 다니면서 그걸 대신해서 드레싱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즐겁게 하실 수가 있고 전혀 배고프지 않은 그런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미밥도 해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다 보관해서 그걸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해동해서 가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밥에 이제 쌀밥보다 현미밥이 좋아지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스위치 온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1주와 2주차, 3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차에서 3주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을 하고 프로틴만 하루에 4번 유산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걸로 허용이 되고요.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점심에 저탄수화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 9시, 3시, 6시 이렇게 프로틴을 드시면 되고요. 둘째 주는 똑같이 들어가시는데 저녁에 이제 프로틴 대신에 단백질식이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식이 첫째 날에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프로틴과 영양제를 드시고 다음날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단식을 하시는 날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셋째 주는 2번의 단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진행했던 거거든요. A와 B와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C가 저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질 게 많으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위에 2분은 빠질 게 좀 많으셨던 분이고 저는 이제 보시면 3일차에 그러니까 인바디 체크를 하셔서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인바디 체크한 거를 모아두시면 사업에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내 몸의 변화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 체크를 하시고 3일 동안에 이제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바로 또 인바디 체크를 하시면 보면 이상하게 체지방량이 근육량이 굉장히 빠지고 오히려 체지방이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은 거의 소실이 없는 반면에 체지방량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지방을 쓰는 몸이었던 거죠. 근데 위에 2분은 지방을 안 쓴 지 오래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에 소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체지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실 때면은 결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죠. 그래서 저는 보면 거의 C가 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계를 보시면 체중과 체지방량이 거의 동일하게 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고 체지방만 쏙 빠지는 그런 몸이 됐고요. 그래서 힘들게 살을 뺐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조금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면 생활수칙을 하시면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끝난 이후에 사실 술을 먹을 때는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하게 되면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만약에 술을 먹어서 12시, 요즘은 10시까지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딱 먹었다 하면 다음날 최하 12시 이후에 뭐 음식물을 섭취해요.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복을 14시간에서 16시간 지키고 수면은 지켜도 안 지켜도 하지만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잠드는 스타일이라서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도 가급적이면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아침에 기상시간이 그전에는 11시였는데 이걸 다이어트 하면서 9시에 일어나서 프로틴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11시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게 내가 늘 8시에 일어났다면 앞뒤로 2시간이 차이 나지 않게 기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계속 몸은 빠지겠지만 그거는 계속 하기가 힘드시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취미처럼 그렇게 숨이 찰 정도의 걷는다든가 빠른 걷기를 주 4회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한 날은 좀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프로틴을 그래도 계속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아무리 좋다고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그러면 거기도 당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속 다이어트 하면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하루는 내 몸에 또 한 번은 또 줘야 돼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치팅데이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3주에 어쩌다 한번 금기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을 재요. 그래서 좀 올라갔다 싶으면 그날 저녁에 프로틴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갔다 하면 또 먹어요. 그렇게 하면 습관을 들이게 되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브론즈 다이어트의 장점은 뭐냐면 다이어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주간 지나기 때문에 사실 길면은 지루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3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금방 지나가고요. 소비자들에게도 접근성이 용이해요. 3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고 예전에는 9주에다가 6개월 하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3주 정도는 술을 끊을 수 있어. 3주 정도는 빵을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이죠. 금액도 3주에 39만에서 43만 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요. 효과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체지방 감량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내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요. 사업 활동이 효과적인데 왜 브론즈 다이어트라는 닉네임이 붙었냐면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을 이뤄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비자, 나의 파트너랑 같이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20만 포인트씩이 되거든요. 39만에서 43만 원의 영양제 구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명의 3%가 되면 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내가 브론즈를 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내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관계도 하실 수가 있고 제품의 경험이나 본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견적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WS가 맨즈팩을 드시는 분께서는 이제는 뭐 따로 추가가 약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적서는 이렇게 되고요. 견적은 그래서 아까도 30만 원 후반대에서 40만 원 초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정말 모두 살깎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외적 자세가 정말 너무 멋진 사업자들이 되시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모두들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